자, 지난 시간에 과제를 잘 해서들 다 보냈는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4 같은 경우는 원자건자 수를 세라는 거거든. 탄소가 14족이니까 원자건자 수가 4개고요. 수소는 원자건자가 하나인데 그런 CH4 그런 원자가 4개 있죠. 더하면 원자건자의 수가 총 8개. 옥텟을 만족하려면 탄소는 주위에 8개의 전자가 와야 되고 수소는 주위에 2개의 전자만 오면 되죠. 그런 애가 4개. 그럼 더하면 필요한 전자의 수는 8 더하기 4, 8 해서 16개. 총 8개의 전자가 부족해요. 8개의 전자, 즉 4쌍의 전자가 부족하고 4쌍의 전자를 공유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려보면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수소가 하나의 전자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공유하고 또 하나 내놓고 공유. 여기도 이렇게 총 4쌍의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이렇게 공유결합을 형성을 하고요. 다음 CO2 보면 CO2는 탄소의 원자가 전자가 4개, 산소의 원자가 전자가 6개인데 CO2 2개. 그럼 총 원자가 전자의 수가 16개고요. 옥텟은 둘 다 2주이기 때문에 8개의 전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원자가 C1, O2, CO2 3개니까 38, 24. 얘도 8개의 전자가 부족하고, 즉 4쌍의 전자를 공유해야 한다, 이런 얘기야. CO2는 중심에 C가 와요. 이게 CO2가 COO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고 OCO 이렇게 배열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오는 애들을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 일단 CO2에서는 가운데 C가 오고 양쪽 끝에 O가 놓여요. 그럼 그려보면 탄소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얘가 6개 갖고 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다음 또 옆에도 똑같이 첫 번째 2개, 두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그림이 별로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두 쌍, 아까 했던 것처럼 총 4쌍이 부족하고, 여기도 한 쌍, 두 쌍, 셋, 4쌍, 4쌍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책에 있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같은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탄소가 불완전 연소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데 120쪽에 일산화탄소 분자에서 탄소 원자는 산소 원자와 어떤 결합을 이루고 있는지 해보래요. 자, CO5예요. 얘는 몇 중 결합하고 어떤 식으로 공유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얼른 해보세요. 빨리 영상 멈추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했어요?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 탄소 4개, 산소 6개, 총 원자가 전자가 10개 있고, 얘네들은 옥텟 다 8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2개의 원자니까 16. 그럼 부족한 게 6개 전자, 즉 3쌍이죠. 그럼 얘네는 몇 쌍을 공유해야 돼요? 전자를 3쌍을 공유하면 돼요. 보시면 이렇게 3쌍을 공유하고 있죠.
자, 공유결합을 표현하는 건 이 정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프린트 32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유결합 형성할 때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 그래프를 우리 책에도 있고요. 프린트에도 있는데 프린트에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축을 먼저 확인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이쪽은 핵간 거리예요. 이게 지금 수소 원자에 의해서 H2 분자가 형성될 때 얘는 수소 분자가 형성될 때 수소의 공유결합에 대한 에너지를 나타낸 거야. 핵간 거리라는 건 수소와 수소 사이의 거리예요. 이쪽 먼 데서부터 올게요. 자, 이쪽 먼 데서부터 온다 생각하면 돼. 멀 때는 에너지가 0이야. 이 0이라는 건 이온결합 할 때처럼 실제 에너지가 0이라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0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값이야. 그러니까 둘이 너무 멀리 있어. 이 지점은 여기는 둘이 엄청 멀리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어. 여긴. 자, 써볼게요. 여기 옆에다. 얘는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잠시만요. A 지점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멀리 있을 때는 인력이나 인력이나 반발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0에 가깝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A 지점 여기 뒤에 멀리 있을 때는 두 수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어. 그래서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너지는 0. 이 0이라는 건 둘 사이의 에너지가 0이라는 거야.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상대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점점 가까워요. 이쪽으로 와요. 두 수소 원자 사이에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인력이 생기겠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인력일까요? 수소 원자 사이의 인력인데 인력 왜 생겨? 인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 생기는 거잖아. 뭐와 뭐 사이에? 그렇지. 얘의 원자 핵과 옆에 있는 얘의 전자 사이에. 이놈이 가진 원자 핵과 이놈이 가진 전자. 반대로 얘가 가진 핵과 얘의 전자. 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인력이 생기니까 인력은 안정한 거고 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두 개의 수소 원자핵 사이에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인력이 생기죠.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제일 낮은 지점이 와요. 여기가 바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C인데 에너지는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러면 이때 결합이 형성돼요.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
그 다음 여기서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냐? 더 가까워지면 그때는 너무 가까워지게 돼버리면 이 둘 사이가 중첩이 일어나요. 잠시만. 자, 이게 완전 가까워지면 핵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전자가 이제 붙어버리는 거야. 전자 구름이. 그럼 전자 구름끼리의 반발이 생기죠. 그 다음 이 안에 있는 핵끼리도 가까워지게 되면 플러스 플러스끼리의 반발이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가까워지면 여기서 이제 급격히 증가해요.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이 바로 C에서 D인 구간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요 A부터 C 요 사이일 때는 그러면 반발력이 없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찬가지로 C부터 D 요 사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인력이 없냐? 이때도 있어요. 근데 이 구간은 반발력은 굉장히 작게 작용하고 인력이 갈수록 커지니까 여기는 인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0보다 낮은 구간이고요. 이때부터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커져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게 되면 핵이 가까워지면 인력도 커지고 반발력도 커져. 그런데 A부터 C 구간은 인력이 훨씬 더 크게 커지는 거예요. 반발력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인력은 팍팍팍 늘어나요.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 C, D 구간은 인력은 거의 안 늘어. 인력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반발력이 팍팍팍 증가해.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C 정리해 볼게요. C는 결합이 형성되는 구간이죠. C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가장 안정한 상태. 로 여기에서 에너지가 최소가 되고 분자가 형성돼요. 수소 분자를 형성한다. D는 어떤 상태야? 핵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아주 가까워지면 아주 가까워지면서 인력보다는 반발력이 커져요.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 불안정하면 존재하지 못해요. 따라서 얘는 어떤 상태에 머물러서 이루어져 있다? 이 상태. 둘 사이의 핵간 거리가 74피코미터인 상태에서 분자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자, 정리하세요. 자, 정리됐었고, 정리 뭐 부족한 사람들은 넘겨놓고 멈춰놓고 정리하세요. 선생님 넘어갈게요 이제. 자, 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멀 때 이때는 에너지가 0에 가깝죠. 그러면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 여기 거꾸로 오는 게 편해요. 핵가거리가 멀 때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상호작용이 생기고 에너지가 내려와요. 내려온다는 건 인력이 작용한다. 가까워질수록 점점 에너지가 내려와서 여기가 최소가 되고 에너지가 작을수록 안정하니까 이때 분자가 형성돼요. 그 분자가 형성되는 핵간 거리가 74피코미터. 따라서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를 74피코미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쭉쭉쭉 올라가서 0보다 높은 이 상태는 반발이 인력보다 더 크게 작용해서 에너지가 0보다 큰 상태가 된다. 그래서 분자가 형성되는 곳은 C. 다음 공유결합의 성질까지 좀 간단히 볼게요. 공유결합 성질은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은 전기전독성이 프린트로 봅시다. 프린트에 있으니까. 얘네들 일반적으로 전기전독성이 없죠.
왜? 전기전도성의 조건은 뭐였어요? 전류가 흐르려면 전하를 띤 입자가 뭐 있어?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전자 있고요. 그다음 이온이 있죠. 전자 또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전기전도성, 전류가 흐르는 조건인데 공유결합은 일단 전하를 띤 입자 자체가 없어. 이온결합은 전하를 띤 입자에 이온이 있지만 그 이온이 고체일 때는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못 움직였고 액체나 수용액일 때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흘렀잖아.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아예 전하를 띤 입자 자체가 없어요. 자, 여기다 쓰세요. 여기 없다. 얘가 왜 정제수가 없는지 정리하시고요. 안 해줄 거야. 알아서 정리하세요. 영상 멈춰놓고. 자, 그 다음 녹는 점과 끓는 점. 오타있다. 녹는 점이겠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강하나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유결합이 실제로 이온결합보다 입자 하나하나로 보면 더 강해. 무슨 말이냐면 이온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을 가진 구슬들이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공유결합은 전자 그룹 이렇게 공유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게 더 강해. 하나하나 있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공유결합하고 있는 분자와 그 옆에 있는 분자가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산소면 산소가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죠. 전자를 두 쌍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산소 분자야. 우리가 O2라고 부르는. 또 옆에 있는 산소, 얘도 공유결합하고 있죠. 얘와 얘 사이는 뭐냐? 이 줄 사이에는 굉장히 약한 힘, 우리가 분자 사이에 작용한다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약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O2에서 O와 O 사이, 이건 분자 내 결합, 뭐 공유 결합이겠죠. 분자 내 결합이고 그 분자 내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공유 결합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서 O2를 이루고 있는 O와 O, 얘와 얘는 떨어뜨리기가 엄청 어렵지만 이 O2 한 분자와 O2 한 분자, 이 둘 사이는 엄청 약해. 우리가 얼음이라고 하면 어떤 상태냐면 H2O, 이거 공유결합이었죠. 아까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죠. 이거 다 그리기 힘드니까 그냥 H2O 선으로 그릴게요. 이게 하나의 물 분자야. 그래서 이 O와 H 사이의 결합, 이 결합은 공유결합이니까 강해요. 근데 얼음이 만들어질 때는 물의 고체 상태인 얼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얘와 그냥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이게 또 옆에 또 다른 애가 있고요. 요 분자 간의 인력으로 어떤 결정 형태를 이루면 이런 식으로 결정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면 이게 얼음이야. 그러다가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해. 그러면 이 분자들이 막 진동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세지면서 이 결합을 끊고 자유롭게 막 움직여요. 그럼 그게 액체가 되는 거고, 이 줄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면 그때는 이제 기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육각형으로 딱 물 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이 꼭지점 하나하나가 뭐 물 분자로 생각하면 이게 결합을 딱 이루고 있다가 얘가 막 열을 받으면 0도씨가 되면 그래서 그 결합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막 움직여. 이게 액체인 물이야.
근데 온도를 더 받으면 이제는 완전 멀어져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기체 상태예요. 근데 그 결합을 묶어놓는 이 힘이라는 것이 분자간 인력이고요. 이건 굉장히 약한 힘이라고. 따라서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은 강하지만 분자 사이의 인력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됐죠? 이유는 방금 설명한 거 정리하면 되는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질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분자에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 기체 상태의 차이점은 분자 간 인력에 의해 결정돼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 이렇게 씁시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 위해 결정된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요. 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물에는 잘 안 녹고요. 그 중에서 뭐 암모니아, 설탕 같이 물에 잘 녹는 물질들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뒤에서 더 이야기할 건데 일단 한번 써놓으면 극성을 띠는, 극성이라는 거 배울 거야. 분자는 물에 잘 녹는다. 우리 앞에서 이온 결정은 이온은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극이 있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래서 물에 잘 녹았던 거예요. 자, 교과서를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공유결합 물질 성질. 일반적으로 고체나 액체 상태의 정밀도성이 없다고 그랬고요.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일부 극성을 띠는 애들만 잘 녹고, 이온 결합은 반면에 거의 대부분 물에 잘 녹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상온에서는 기체나 액체. 자, 다음에 이제 분자 결정, 공유 결정 들어갈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한테 뭘 보내냐면 여기 학습지 정리한 걸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지금 우리 학습지에 32쪽 있지. 32쪽 필기한 내용을 찍어서 오픈 채팅으로 보내세요. 아시겠죠? 여기 빈칸은 여러분이 채우시면 돼요. 여기까지 채우고 여기 표도 채워서 보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